카네기 인간관계론 6번째 영상 파트 3 상대방을 설득하는 12가지 방법 중에서 두 번째 적을 만드는 확실한 방법과 대안. 여기서 179페이지입니다. 일부 인용하겠습니다. 논리적인 사람은 거의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입견과 편향된 생각을 갖고 있다. 미리 갖고 있던 관념, 질투, 의심, 공포, 시기, 자부심 등이 대다수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있다. 그리고 대다수 사람들은 자신의 종교나 헤어스타일 아니면 공산주의나 좋아하는 연예인에 대한 생각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만일 다른 사람에게 틀렸소 라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매일 아침 식전에 무릎을 꿇고 경건한 마음으로 아래 구절을 읽기 바란다. 제임스 하비 로빈슨 교수의 지혜가 담긴 책 정신의 형성이라는 책에 나온 구절이다. 정신의 형성 인용 내용인데 이게 사람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는 막연한 환상은 진실에 가깝지도 않고 오히려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취업 면접에서 나보다 못한 지원자가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진짜 세상. 나보다 덜한 성과를 낸 사람이 먼저 진급하는 것도 진짜 세상. 그렇지만 그런 나보다 못하다는 생각도 본인의 치우친 믿고 싶은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보다 못한 사람이 면접에 합격해서 채용되었다 칩니다. 그렇다면 그 면접장에서 나보다 못한이라는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인가요? 전문적인 지식? 인성? 그런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전문적인 지식은 직무적성 테스트나 그 외 절차로 경력직 채용이나 최종 면접까지 가는 과정에서 검증되었다고 봅니다. 인성? 그건 어떻게 보죠? 건강은? 그래서 인재를 채용하는 입장에서는 고려해야 할 것이 많으니까 경험이 많은 면접관이 필요할 겁니다. 자세, 걸음, 눈빛, 제스처, 목소리, 때로는 그냥 느낌이나 관상까지도. 기업 입장이라면 좋은 인재를 고르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이쯤 되면 실력이라는 것의 범위가 넓어지게 됩니다. 취업 문턱을 넘었다고 칩니다. 그러면 다른 능력이 또 필요합니다. 그때 필요한 능력은 대체로 같은 또래와 어울려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답답하게도 부모님과의 오랜 소통, 이미 과거죠. 부모님이 그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 윗사람과 식사하거나 술 마실 때 가지는 모습, 그분들이 사회를 보는 시선, 할머니, 할아버지의 감성, 흥, 노래, 먼저 사회에 나간 형이나 언니나 누나, 삼촌들과 주고받았던 대화나 정보, 그때 내가 보여준 태도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선임자는 그걸 봅니다. 사회 어른들은 그걸 더 잘 봅니다. 나이가 있으면 모를 것 같지만 알아차립니다. 나이 어린 사람들이 잔머리까지도. 179페이지 이어집니다. 다음 문장. 우리는 가끔 아무런 저항이나 감정의 동요 없이 생각을 바꾸기도 한다. 하지만 남에게 틀렸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 지적에 반감을 품고 생각이 더 굳어진다. 우리는 신념의 형성 과정에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무신경하다가도 누군가 그 신념을 빼앗으려 하면 그 신념에 쓸데없이 집착하게 된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은 분명 사고 그 자체가 아니라 위기에 처한 우리의 자존심이다. 중간 생략하고 우리는 습관적으로 옳다고 믿었던 것을 계속 믿고 싶어 한다. 그래서 믿는 것에 의문을 던지면 분개하면서 예전의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 온갖 이유를 갖다 붙인다. 이런 결과 이른바 논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믿고 있는 대로 계속 믿기 위한 논리를 찾는 과정일 뿐이라고 할 수 있다.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내용 일부와 이 책이 인용한 정신의 형성이라는 책의 내용이었습니다. 카네기는 논리적인 사람은 없다. 대부분 선입견과 편향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진실이냐 아니냐에 상관없이 믿고 싶은 신념이나 의지들이 눈을 가리고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고 85년 전에 말했습니다. 제임스 하비 로빈슨 교수의 정신의 형성에서도 우리가 신념을 형성하는 과정은 무신경하다가 그걸 지키는 것에는 크게 집착한다고 말합니다. 좀 과장하면 별로 생각 없이 살다가도 이미 만들어진 신념을 누군가 건드리면 확실한 것인 양 목숨 걸고 지키는 거죠. 이때 떠오르는 단어가 정치네요. 편을 갈라서 싸우는 정치. 이러면 그냥 싸움터가 되죠. 맷집이 좋아야 하고 법에 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고 뜯어야 하고 정치를 나쁘게 보는 것은 아닙니다. 토론하고 법 테두리 내에서 상대방을 공격하면서 서로 상처를 주면서 검증이 됩니다. 정치인들은 기자들에게 발가벗기는 굴욕도 숙명이라 여겨야 할 입장이고요. 왜? 직업이 정치인이니까. 언론사가 취재를 하면 얼굴을 공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공인이냐 아니냐. 공인의 기준도 있습니다. 검색하면 나옵니다. 공인의 기준. 여기서 천재 심리학자로서 최초로 노벨상을 받은 데니얼 카너먼 교수의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책에서 소개한 심리 실험 결과를 몇 가지 소개합니다. 흥미로운 대목이 있어서 소개를 해봅니다. 원서가 2011년에 나왔으니까 10년밖에 안 된 그러니까 고전 중에는 상대적으로 꽤 최신서에 속합니다.
자, 1. 피곤하고 배고픈 판사는 가석방 요청을 쉽게 거부해버리는 경향이 있었다. 자아 고갈이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불편한 진실입니다. 우리의 뇌는 판사들조차도 그다지 신뢰할 만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기관장에게 민감한 결제를 올리거나 부모님에게 용돈을 더 받아내고 싶으면 식사를 앞두고 있어서 배가 고플 때는 피해야 하겠죠. 우리가 왜 식사를 하고 배를 든든히 채운 상태에서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할까요? 2. 시각적으로 먼저 제시된 단어가 나중에 제시된 단어의 처리에 영향을 주는 현상, 점화 효과입니다. 학생을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나누어 실시했는데 노인을 주제로 문장을 만들게 한 학생들은 그런 미션을 하지 않은 학생들보다 복도를 천천히 걸어갑니다. 그냥 우리 뇌가 작동하는 방식인데 충격적이죠. 대중의 생각을 조작하려는 매체나 권력자가 있다면 재력만 있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르게 이해하자면 힘들어 죽겠다, 몸이 옛날 같지 않다, 늙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본인에게 좋을 일이 없다는 거죠. 선조들은 이와 비슷한 말이 씨가 된다고도 했습니다. 개인의 관점에서 보면 자신의 말이나 습관에 자기 행동이 지배될 수 있다면 오랜 세월 동안 쌓은 꿈, 목표, 믿음이나 신념은 더 큰 효과를 발휘할 겁니다. 그래서 꿈을 가져라고 하나 봅니다. 광고 마케팅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내 뇌가 광고나 언론에 의해 어느 정도 세뇌되거나 조작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고요. 반복 노출이 위력적입니다. 이럴 때는. 그렇지만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좀 더 자유로울 겁니다. 누군가 가진 신념을 객관적인 것처럼 포장해서 언론이나 방송으로 던지면 쉽게 믿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라면요. 많은 사람들이 각자 신념에 따라 움직이더라도 권력자가 원하는 정보를 일반 대중이 원하는 신념으로 왜곡, 변조, 포장해서 반복적으로 매체를 통해 던지면 누구나 걸려들 겁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하는 말들은 그냥 의심을 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왼쪽 방송을 들었다면 오른쪽 친화적인 방송도 들어야 합니다. 한쪽만 듣는다면 권력자나 왼쪽이나 오른쪽 보이지 않는 세력이 시키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거 대부분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뿌리는 메시지들일 테니까요. 패널들도 마찬가지고요. 3. 후광 효과. 이것도 실생활에 정말 강한 영향을 줍니다. 채용 절차에서 특정 대학교 출신, 수상 경력, 외모, 나이 이런 내용들은 심사위원들의 뇌를 꼼짝 못하게 합니다. 거의 걸려들죠.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 본 사람이라면 후광 효과 덕을 본 사람도 있고 피해를 본 사람도 있을 테죠.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말은 맹목적으로 좋아한다거나 정책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의 목소리와 외모를 좋아하는 것도 되고요. 요즘에는 채용할 때 블라인드 면접을 하고 점화 효과나 후광 효과를 발휘하는 조건을 심사위원들에게도 알리지 않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피해를 보는 부작용도 있지만 우리의 뇌가 생각보다 허술하기 때문에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제도가 도입되는 것 같습니다. 카네기의 말은 이겁니다. 논리적인 사람은 없다. 그러니 채용 면접도 여러 명이 블라인드로 하죠. 그러나 여전히 면접 현장에서 보여주는 좋은 복장, 용모, 인상, 매너를 그런 것들을 갖출 경우에는 강력한 것 같습니다. 실력이 있는 지원자가 종종 탈락하니까요. 근데 좋은 복장, 용모, 인상, 매너가 과연 실력과 무관한 것일까요? 또 실력이라는 실용적인 것과 용모 단정이라는 아름다움의 한 분류 가운데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인지 경중을 따지는 것이 쉬울까요? 소설 하나를 소개합니다. 레미제라블. 소설 레미제라블에서는 유용한 것만큼 아름다운 것이 유익할 수 있다는 주교의 말이 나옵니다. 남는 밭이 있으면 먹을 수 있는 채소를 심어야지 쓸모없는 꽃을 심는다고 투덜거리는 주변 사람의 말을 듣고서 주교가 한 말입니다. 주교는 후에 장발장을 사랑의 길로 안내하는 사람이 됩니다. 유용한 것만큼 아름다운 것이 유익할 수 있다. 이렇게 6번째 영상을 마칩니다.